자, 지금 그 야당 내부에서 좀 싸움이 좀 심하게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가 총대를 맸어요. 송영길이가 가세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추미애, 송영길은 야당의 전직 대표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총대를 메고 문재인을 공격을 했어요. 문재인을 공격하는 의도가 결국은 윤석열을 키운 것이 문재인이다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문재인과 윤석열을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을 뒤흔드는 전 대표들의 입이라고 해가지고 이낙연이 귀국한 시점에 이낙연도 전 대표인데 또 다른 전 대표 추미애와 송영길이 문재인이가 윤석열이하고 자기하고 싸울 때 자기를 보고 윤석열이 잡아라고 꼽아놓고 자기를 사퇴하라고 했다면서 이 폭로를 한 거죠. 사실상으로 이런 폭로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추미애는 개인적으로 이런 폭로를 한 것은 지금이 자기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인데 자기가 사실상 이 장관 때 만신창이가 돼서 쫓겨났고 정치적으로 거의 재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한쪽을 선택해서 정치적 재기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친문 진영에서는 자기는 이 거리가 멀다. 이재명을 선택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이낙연이가 친문 진영을 대표해서 지금 정치적 결집을 할 거라고 예상되는 타이밍. 내년 4월 총선이니까 자, 이낙연이가 들어온 6월달 시점이 결국 이낙연이 이후에 민주당의 분열 양상을 보면서 지금 이재명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당을 하나 만들거나 할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미애가 문재인에 대해서 폭로한 뒤에 민주당 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대통령과 장관 간의 비공개적 문제를 추미애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해고록에나 나올 이야기를 왜 했는가? 또 추미애가 이걸 공개한 게 오마이TV에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데서 이 폭로를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야권의 영향이 높은 좌파 매체에서 추미애가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이걸 폭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말 실수가 아니지요. 오마이TV도 추미애의 견해에 일정하게 동조했으니까 이걸 기사하고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로 됐겠죠. 또 3일 KBS 라디오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도 재보궐 승리를 위해 자신의 퇴장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어요. 그래서 추미애는 이재명이 손을 확실히 들었어요. 문재인과 이낙연이 둘을 다 윤석열하고 추미애가 싸울 때 추미애를 나가라 했다. 그래서 윤석열을 문재인과 이낙연이 사실상 지원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 발언을 한 거예요. 자,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밑에서 지금 대장동 등 성남시에 저지른 온갖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돼가는 이재명에게 추미애가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추미애와 이재명이가 굉장히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추미애가 이재명을 위해서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는 타이밍이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친명과 비명 간의 싸움이 격화됐는데 최근에 이낙연의 귀국에 대해서 이재명 진영인 개딸들이 공항까지 몰려나가서 사고를 칠까봐 이낙연이 귀국할 때 보면 굉장히 보안 요원들을 많이 동원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그 어떤 이재명 진영에 의한 공격을 받는 망신을 갖다가 당하지 않도록 노력한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추미애가 문을 직접 저격하고 그 저격한 내용이 문과 윤의 관계를 갖다가 암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의 균열적 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거다. 그런데 송영길이가 자신이 지금 검찰에 걸려있는 문제에서 태블릿 PC 이제 이런 부분이 걸리니까 자기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과거 우파 색깔을 가진 인사하고 같이 거리 집회를 했어요. 청주에서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것도 또 아무리 송영길이 지금 법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어도 이런 방법까지 쓰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 이낙연계에서는 추미애가 맞지도 않는 얘기를 방송에 나와 여러 번 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 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추미애가 이재명이한테 붙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문재인 밑에 정무수석을 했던 최재성은 추미애가 본인 뜻으로 그만둔다고 해놓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해서 쫓겨났다는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요렇게 말을 했고, 문재인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이는 할 이야기가 많지만 싸움이 커질까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민주당한테도 좋지 않은 일을 왜 그러느냐. 조홍천이는 이 비명이죠. 추미애 발언이 정치적 죄기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치에서 금도는 있지 않냐. 근데 그걸 좀 넘어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홍천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추미애가 직무 집행 정지 등의 이 박해를 갖다가 윤석열이한테 계속 가하는 바람에 윤석열의 정치적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고 대권 반열에 올랐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게 당신 탓도 있다라고 말하며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장관 앉혀준 사람을 불쏘시개로 써서 내가 살겠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자, 문재인이가 계속 정치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해왔고 이제 이낙연의 귀국도 문재인과 교감을 상당히 이루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을 뺀 민주당의 재구성이 물밑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었겠죠. 친문 진영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서서 공격하면 가덕이나 취약한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거니까 누군가가 비중 있는 사람이 공격을 해주면 좋은데 그 공격이 단순히 문재인에 대한 비난으로 가면 그것은 또 어렵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뭔가 하면 문하고 윤하고 붙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재명 측에는 가장 좋은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추미애가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송영길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추미애와 송영길이 겉으로는 이재명이가 이렇게 당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지금 꿀을 빠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송영길도 윤석열이 조국 수사했을 때 바로 윤을 잘랐으면 되는데 자르지 않고 키워줘서 오늘날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수 일각에서도 나왔던 이야기, 그러니까 윤이 문의 뻐꾸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대선 때와 그 직후에. 그 다음에 차마 야권에서는 문에 대해서 공격을 갖다가 그런 공격을 못했지요. 이재명이는 이낙연이하고 이 경선에서 지가 되면서 문이 그래도 내놓고 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윤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대세를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지지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상으로 이재명이 속마음도 결국 문이 나를 대통령 만들기보다는 윤을 더 원했을 거로 본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심리를 대변해서 지금 추미애하고 송영길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아마 이재명한테 붙으려는 사람 중에요. 그러면 추미애나 송영길은 바보라서 그런 소리는 아니죠. 그들은 어차피 한쪽을 선택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가고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송영길은 윤이 자기를 갖다가 이 정치 생명을 끊으려한다고 보고 그것은 또 이재명을 겨냥하는 측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니까 송영길은 윤을 겨냥해서 문윤이 한 통속이었다라는 끄집어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추미애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한간에 이재명만 제거하고 그러고 문하고 윤이 이제 여당 야당으로 뭐 개헌을 하든 그런 여당 야당 체제를 재정립해서 가든 그렇게 하고 싶은 측면이 있었는데 이재명 측에서 지금 먼저 칼을 빼서 공격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격의 범주에 문의 의도, 본심이 무엇이냐 이걸 갖다가 공격하고 있고 그 문의 본심은 윤한테 대한 본심이 무엇이냐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건이 야당 내부에 상당히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 나가고 있다는 것.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확대될지는 예측 불허입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